안녕하세요. 슈마패밀리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대학 스텝 1 제8강 칭찬으로 자녀의 길을 살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칭찬의 부작용을 조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잔뜩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맹목적인 칭찬, 즉 목적 없는 칭찬은 오히려 자녀들의 고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의 본질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죠. 급한 마음에 빨리 좋은 결과를 내려고 성급하게 무조건 칭찬의 말부터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칭찬을 통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칭찬하려고 하십니까? 왜 칭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이에게 애정을 구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치 아이들에게 애정을 구걸하듯이 조급함으로 칭찬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칭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칭찬이 좋다더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누가 해준 얘기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마치 남발하듯이 칭찬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면 칭찬의 부작용, 역효과만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칭찬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칭찬이란 무엇인지, 왜 칭찬을 해야 되며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 무엇을 칭찬할 것인지, 언제 칭찬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칭찬의 부작용이 두려워서 칭찬을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를 그냥 막 잡기만 해요. 자, 이게 왜 그렇다고요? 칭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칭찬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칭찬과 관련된 책들이 차라리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칭찬에 대한 정확한 개념,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칭찬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 한쪽으로 치우친 말들만 잔뜩 나와서 오히려 사람들을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피해들을 누가 입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칭찬은 한번 못 받아보고 오히려 고집만 잔뜩 키우는 그런 일들만 경험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칭찬을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 당장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경주마에게 주는 당근처럼 그렇게 칭찬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칭찬을 이용하려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그거 다 압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그거 다 알고요,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보이는 데서만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안 하잖아요. 칭찬받은 일들이 자기 인생의 좋은 습관이 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연기하듯 연출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상 본질적으로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칭찬은요, 성과급이 아니라 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자, 무슨 차이일까요? 성과급은요, 어떤 일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은요, 대가 없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로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 칭찬을 두고 어떤 거래가 성사되어서는 안 된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칭찬하려고 하면 반드시 결국에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상 칭찬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은 반드시 결과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도 함께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의 목적은 그 아이의 방향성, 교육의 목적지를 가리키는 손가락, 지시본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위해서는 부모가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결과만 가지고 칭찬하게 되면 아이들은 칭찬을 평가, 비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사에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칭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찬 자체에 목적을 둔다거나 의도적으로 아이의 어떤 문제 행동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칭찬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칭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로 1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 메시지로 칭찬하기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칭찬할 때 그 말 자체를 칭찬하는 사람, 권위자의 입장에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너의 이런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기쁘구나. 아버지가 너의 이런 행동을 보니 너무 기특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칭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 아이를 칭찬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또한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분명한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칭찬이 오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칭찬의 말들만 둥둥 떠다닐 뿐이라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I 메시지의 반대는 뭘까요? U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이걸 했네. 아우 우리 새끼 똑똑하네. 자, 칭찬하는 권위자는 없고 그냥 칭찬받는 대상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칭찬을 통해서 자기 기분만 우쭐해져요. 감정 밖에는 터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칭찬을 통해서 서로 평가하게 되고요. 비교하게 돼요. 자, 칭찬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그 아이의 권위자, 지도자가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줌으로써 그 아이로 하여금 더 잘 순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목적인 것이지 단순히 그 아이 기분 좋게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잠깐의 어색함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습해 보시면서 반드시 정확한 언어적 표현으로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구체적인 이유 말해주기 그랬어요.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잔뜩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칭찬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에는 칭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제대로 된 칭찬은요, 하면 할수록 그 자극이 점점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칭찬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아무 때나 칭찬하지 않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칭찬받을 만한 때만 칭찬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부모와 자녀 안에 분명한 룰, 규칙과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하실 점, 조건이 아닙니다. 규칙과 질서예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냥 규칙과 질서를 세우시고 아이는 그 규칙과 질서에 자기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뭘 거래하고 밀당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길들여지게 돼요. 그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순종할 이유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태도, 이것이 길러져야 더 깊은 생각, 더 능숙한 자기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아이 망합니다. 정말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규칙과 질서에 잘 순종하고 잘 따라와 줬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에요. 절대 어떤 조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 안에 부모 자식 간에 분명한 룰, 규칙이 세워져야 된다. 감정 따라 즉흥적으로 칭찬이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칭찬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줘야 된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유 너 착하네, 너 잘한다 이러면 아이들이 뭔가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왜 자기가 칭찬받는 건지를 모르니까 그게 연결이 안 돼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아마 다 알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진짜 아이들은요, 자기가 잘 해놓고도 그걸 안 알려주면 잘한 건지 아닌지를 몰라요. 반대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 기분 좋으면 그게 잘하는 건 줄 안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칭찬의 목적은 교육입니다. 손가락, 지시봉이에요. 따라서 감정적인 터치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가르침의 영역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3번은요, 결과보다 노력, 과정을 칭찬하기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놓고 칭찬하기가 쉽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종의 거래 같은 거예요. 아이가 그 결과를 지불하고 그 칭찬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경차 타면 나중에는 소형차 타고 싶고 나중에는 대형차 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일종의 거래 형식으로 칭찬이 다루어지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는 더 이상 부모의 칭찬을 원하지 않게 돼요. 시시한 거죠.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부모의 권위가 그 아이에게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아이 탓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준 거예요.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만 칭찬을 경험해 온 까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느냐?
아이들에게 어떤 결과를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 노력과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시험에 합격했어? 잘했다. 대단하다. 자, 이러면 사실은 누가 칭찬받은 거예요? 그 아이가 칭찬받은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받은 점수 또는 시험에 합격한 것, 그것이 칭찬받은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결과를 놓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와,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다 이것이 네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란다. 앞으로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더 많은 기쁜 일들이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혹 결과가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네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안다.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땐 더 능숙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방향성,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모든 일을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의 방향성, 과정, 동기 이런 것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안에서 열매처럼 열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4번에 보시면요. 온몸으로 칭찬하기 그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로만 너 잘했다 이게 아니라 다양하고 풍성한 표현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칭찬은요, 결국에 식상하고 질리게 됩니다. 말로 하는 칭찬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굴 표정, 목소리의 톤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강아지 훈련사들이 강아지 훈련시킬 때도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대요. 그래서 강아지들한테도 목소리의 톤을 업해서 말하거나 일부러 막 오버해서 동작을 크게 한다거나 그러면 강아지들도 더 적극적으로 훈련사한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강아지들도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표현하는 일에 되게 인색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내 아이인데도 참 그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 아이의 죽었던 길을 살릴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오늘부터 거울 보고 연습하시면서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요. 즉시 칭찬하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건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그게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지혜잖아요.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칭찬에 타이밍이 있다. 그게 언제일까요? 즉시, right now. 우리 아이가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해줘야 돼요? 그 즉시, 바로 칭찬을 해줘야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미 그 과정이 다 흘러간 다음에 칭찬하면 제가 뭘 했는데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부지런해야 하고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바쁘지 말아야 돼요. 바쁘면 이 모든 것이 다 실패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금 제일 집중하셔야 되고 바빠야 될 부분은 따로 있어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바빠야 될 일이 대체 뭐가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해서 저기 멀리 다른 나라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마당에 우리 집에 있는 그 한 영혼은 그러면 얼마나 또 귀해요. 우리 자녀의 삶을 부지런히 들여다보세요. 오늘은 뭘 칭찬해 줄 수 있을까? 부지런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다가 칭찬할 거리가 발견될 때마다 얼른 찾아가서 반응해 주세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아주 흠뻑 빠져들 겁니다.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진다고요? 관계가 깨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매력 있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 매력을 아이들에게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요. 일관성 있게 칭찬하기라 그랬습니다. 이건 아까 2번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결되는 건데요. 칭찬과 훈계를 비롯한 모든 교육에는 꼭 반드시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이 일회적 혹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교육은 결국에 그 아이를 노엽게 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정 안에 분명한 삶의 지침, 기준이 있어야 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단 10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잠언의 말씀들,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참고하셔서 삶의 기준들, 지침들을 분명하게 서로 간에 구체적으로 약속으로 세워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육이 감정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칭찬 전에 혹은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는 아이들에게 기준에 대해서, 지침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중요한 기준으로 가르쳐야 될 것 중에서 경청이다. 그러면 먼저 아이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어른이 말씀하실 때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겸손하게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경청을 잘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청한 태도에 대해서 잊지 않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또 칭찬을 받는 법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에요. 자,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어른께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에이, 뭘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칭찬을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칭찬을 받을 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감사히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참 부족한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참 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칭찬해 주는 분을 존중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는 제가 그렇게 한 것이기보다는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칭찬을 잘 받을 줄 아는 아이가 멋있고 성숙한 아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절대로 아이가 스스로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이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요,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 자, 이렇게 칭찬에 대한 강의를 2강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서 자녀들에게 올바로 칭찬하는 것이 체질화 되실 수 있도록 어색하거나 서투르지 않고 능숙하게 칭찬을 다루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요, 자녀들에 대한 칭찬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건데요. 총 3일치를 작성해 주시고요. 지난 강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번 강의에서 다룬 내용들을 더해서 구체적인 칭찬의 이유, 방법, 결과 등을 상세히 한번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칭찬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거예요. 꼭 최선을 다해서 힘드시겠지만 성실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